안녕하세요. 따라쟁이 찰리입니다. 오늘은 그 수입하는 프로세스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이제 직접 이제 서류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뭐 BL, 뭐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지우고 이제 실제 서류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컨텐츠를 찍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을 이제 요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사무실 앞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민들이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근데 발을 담가 놓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저도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정말 고민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무역은 한 20년 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연한 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기에 앞서서 거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통관 청구서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수입이 시작되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요거 먼저 보여드리는 목적은, 비용이 얼마나 나오지? 컨테이너를 가져오면은 얼마나 세이브가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략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발주를 작년에 6월 달에 해서 만들고 배편으로 오는데 3개월 걸리는 제품이에요. 3개월 걸린 제품인데, 이제 9월 달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고일이 작년 이제 9월 13일, 그리고 중량이 뭐 있고, 그리고 파레트가 아니라 이제 상자의 수가 174개, 1,400만 원어치, 달러로는 이제 10,000불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환율이 이제 1,338원인데, 이거 사실 작년 9월만 해도 환율이 이렇게 1,3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너무 올랐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1,450원 막 넘어가니까 정말 씁쓸하면서 이때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을 통관을 하면, 이제 내가 물건을 받으려면 이렇게 관세사나 이렇게 통관 업체한테 이게 청구서를 받아요. 청구서를 받는데, 이렇게 청구서를 받아서 보면은 해당되는 부가세, 이렇게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DO라고 딜리버리 오더라는 이제 비용, 이게 이제 SITC가 선사지만 이 선사에 해당되는 그 선사 포워더한테 48만 5천 원의 DO 값을 주고, 그리고 내륙 운송비는 48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52만 8천 원, 컨테이너 하나 오는 게 이제 이 비용이라는 거고요. 요 통관 수수료는 요 통관 업체한테 주는 3만 원, 그리고 부가세 3천 원, 이렇게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대략 이제 저희가 이제 원가를 계산할 때 이 부가세는 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입을 해오면 물건을 팔든 안 팔든 이 141만 4,960원은 저는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41만 4,960원은 3개월 뒤에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들어가지가 않죠. 이걸 빼고 나머지 48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해서 더하면 대략 100만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20피트 컨테이너거든요. 20피트면 CBM으로 따지면 보통 25CBM에서 맥시멈 뭐 27CBM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9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비용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3,000원, 여기에서도 48,000원 부가세를 뺍니다. 그러면 대략 99만 원 정도가 이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99만 원. 99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물건 수가 뭐 1000개다. 그러면 99만 원 나누기 1000 하면 개당 이제 수입 비용이 99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원가를 따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아닌 구매 대행을 통해서 가져오면 CBM당 뭐 적게는 75,000원에서 뭐 85,000원, 95,000원을 받는데, 85,000원이라고 치면 85,000원에 지금 아까 27CBM까지 가니까 27 하면 229만원,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런 비용 말고 200만원 정도가 지금 어디 비용, 요 디오라는 요 부분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만 200만원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배죠. 이제 비용을 요만큼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고, 이게 지금 20피트잖아요. 보통 일반 생활용품들 뭐 많이 가져오면 40피트로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200에서 400만원 정도의 세이브를 할 수 있다. 나중에 할 때 요 정도 세이브 되면 꽤 괜찮겠네. 그리고 사실 뭐 200에서 400만원 정도면 한 사람 월급이잖아요. 나중에 수입하는 게, 장사하는 게 잘 돼서 한 달에 한 컨테이너씩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관 청구서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전체 금액을 이렇게 내고 나면 이제 물건을 찾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물건을 저희가 어떤 공장에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거를 받아요.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건 뭐냐면 확정된 인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약속상 내가 이런 물건을 몇 개 사겠다. 그러면은 뭐 100개인데 100개가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만원이 되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작성해 놓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PI라고 하거든요. 약자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인드 PI를 줍니다. 사인드 PI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서류를 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인드 PI를 보내드리면 확정이 되고, 이제 선금을 보내게 되죠. 보통은 거의 대부분 30%를 보내거든요. 현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다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물건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내면서 BL, 그리고 인보이스, 그리고 패킹 리스트를 저희한테 카피본을 보냅니다. 카피본을 보내면 저희가 니네 정말 이제 싫었구나, 제가 확인하고 밸런스드 페이먼트라는 잔금을 70%를 이제 송금하게 됩니다. 이 잔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릴리즈라는 걸 해주거든요. 서렌더, 이제 서렌더라는 건데, 서렌더 뭐 한국말로 항복이라는 거잖아요. 이 물품의 권리를 이제 그 수출자가 포기한다라는 이제 서렌더를 릴리즈 해주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DO를 받고, 그 DO를 받아서 물건을 아까 받았던 청구서를 받고, 청구서에 이제 통관 업체에 이제 돈을 주면 그만큼 이제 정해진 날짜에 컨테이너를 보내주는 요런 이제 과정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엑셀로 프로포마 인보이스 혹은 뭐 PDF로 줄 때도 있는데, 이렇게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처음에 이제 줍니다. 엑셀로. 뭐 여기 이제 좀 지웠는데 제품 사진,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뭐 제품 뭐 상세, 사이즈 해서 뭐 여기 5.1달러에 한 박스에 6개가 들어있고, 뭐 CBM은 0.11인데 이런 게 17박스니 총 뭐 1.87 CBM에 총 520달러 해서 리스트를 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전체가 아까 그 청구서에 해당되는 게 여기 20피트, 여기에 이제 20피트라고 돼 있죠. 컨테이너가 이제 현전에서 FOB 조건으로 오는데, 여기 인보이스 금액은 10,000달러고 25.9 CBM, 대략 26 CB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면, 근데 중간에 이제 보니까 이거 4개가 아니라 뭐 3개라거나 뭐 25박스 말고 뭐 30박스를 시키겠다거나 몇 가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원래는 단가 같은 건 못 건드리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왔다는 건 이제 확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뭐 무역을 하다 보면 뭐 이러니 이거 18.6이 아니다, 뭐 조금 더 깎아달라, 뭐 이럴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 받은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어쨌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서 요 CBM 요 이제 그 부피나 금액이 이제 맞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종이로 쭉 다운 받아서 제가 이렇게 받고, 여기에 대한 이제 30%, 요거 제가 손으로 써놨던 건데 30%인 3,000달러를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요 사인을 해서 요 사인한 이 사인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그 이제 업체한테 보내주면, 돈을 받기 전에라도 그 친구들은 이제 서로 이제 신뢰관계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작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그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30%를 해주면 이제 이 비즈니스가 서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물건을 이제 한 달에서 2달간 이제 2달간에 걸쳐서 다 만들고, 컨테이너에 그 친구들이 이제 물건을 다 넣고 컨테이너를 보내면 이 선사에서 이런 서류를 그 수출자한테 줍니다. 지금 올 때는 선사 SITC라는 그 선사에서 이제 만든 이제 서류인데 BL 카피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카피본이라고 돼 있죠. 여기 SITC, 그리고 여기에 이제 쉬퍼 그 업체 이름이 이제 써져 있고, 여기 이제 컨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컨사인이는 그 공장의 주소랑 이름이랑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인천항으로 들어온다, 한국으로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여기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HS 코드가 있고 174개의 박스가 이제 들어있다. 여기 보이면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라는 거는 그 지금 오션 프레이트 해운비가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받을 거는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CO라고 그 원산지 증명서를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받으면 이제 서류를 다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상업 송장이라고 해서 커머셜 인보이스에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금액이랑 몇 개인지, 이제 이 커머셜 인보이스가 관세나 어떤 모든 법정 기준의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20달러 해서 쭉 이런 제품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냈던 선부금 빼고 나머지 7,000달러 잔금으로 밸런스라고 돼 있죠. 7,000달러를 주면 이 전체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킹 리스트에는 몇 번 박스에 몇 개가 있고, 뭐 무게가 어떻게 되고, 총 부피가 어떻게 되고,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여기는 27 CBM이라고 돼 있네요. 26 CBM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패킹 리스트를 이제 보내주고 이제 CO까지 이제 받으면 이제 총 이게 카피본을 다 받거든요. 근데 이제 카피본 이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저기 CO 원산지 증명서를 다 받아도 저희가 물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이 잔금을 이제 이 서류를 받자마자 잔금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 통관 업체에서 통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슈퍼 측에서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권한을 이제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을 치름으로써 그 권한은 우리한테 오게 되고 이제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 업체한테서 이런 통관 예상 경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있죠. 환율 또 싼 환율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뭐 이런 과세 가격의 신고 금액이 얼마고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이렇게 이제 DO 있고 컨테이너 운반비 이제 통관하는 통관 업체는 요 3만원 플러스 3,000원의 부가세 33,000원만 이제 받는 거예요. 요것만 받고 하면 총 금액이 99만원 아까 얘기했었죠. 부가세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총 이제 240만원을 내는데 부가세는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이제 뭐 창고로 물건을 다 받고 나면 뭐 보통 며칠 혹은 일주일 뭐 2, 3주 안에 이렇게 이제 통관한 통관 업체에서 쭉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제 어떤 서류를 보내주냐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뭐 이런 이제 내용에 해서 뭐 금액을 치러서 우리가 이렇게 다 썼다라는 내용의 이제 갑지와 여기에 보면 영수증 있죠. 자기네들이 이제 아까 부가세랑 뭐 이런 것들을 임의로 먼저 받은 거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라는 증빙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관세청 140만원 아까 부가세 낸 거 이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떨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까 140만원 관세 낸 거 그리고 이제 통관 수수료 3만원 요건 이제 그 업체가 통관하는 업체가 가져간 영수증입니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SITC 측에서 아까 48만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항목별로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런 것들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대로 요런 내용에서 48만원에 청구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물건을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운반비 아까 컨테이너를 싣고 창고로 오는 그 운반비가 48만원인데 여기 이제 부가세가 붙어서 52만 8천원이구나. 이렇게 다 서류를 주는구나 하고 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입 신고 필증이죠. 수입 신고 필증.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 매출을 잡아서 그 차액만큼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뭐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수입 신고 필증에 나오는 이 금액들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희 매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관리하고 금액을 보면 수입신고 필증에 뭐 신고인, 수입자, 뭐 무역거래처 이름까지 다 나와 있고 뭐 어디 향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세 빵프로 관세 빵프로 아까 140만원이 관세가 아니고 부가세죠. 부가세 10%, 부가세는 10%를 140만원 냈지만 우리가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은 다 0%예요. 관세가. 그래서 관세가 제로입니다. 여기 요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를 받으려면 CO라고 BL이랑 CI 받을 때 인보이스 받을 때 CO를 받아야 돼요. 그 원산지 증명서라는 CO를 받으면 이게 되고 CO를 못 받으면 이 관세를 내야 돼요. 몇 프로라도 2.5%든 뭐 8%든 기본 관세율이든
내기 때문에 꼭 그 수출자한테 CO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있다 하는 걸 확인하고 CO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CO를 받으면 이렇게 관세가 0%가 되는, 그리고 신고 필증에 제품별로 이렇게 이제 단가니 이렇게 다 이제 표기하게 됩니다. 이제 수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엑셀표로 보시면 엑셀표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 공장 단가를 제품별로 쭉 넣고 수량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해당 부피 CBM을 해당 이제 아까 보면은 패킹 리스트 보면 이렇게 CBM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해서 이렇게 제품별로 넣고 전체 금액, 환율 계산하고 이제 1차 단가 그리고 통관비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2차 단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실제 이제 원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부피가 요 제품들은 좀 커요. 근데 이제 작은 거 요 1.15불짜리 보면 그래도 요것도 한 30cm, 15cm 정도 되는 그 정도 제가 하는 물품 중에 가장 좀 작은 편인데, 보통 사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좀 이것도 큰 편인데, 요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원가가 1,600원이잖아요. 1,600원인데 요거 부피가 적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추가로 61원이에요. 이게 이제 한 3% 정도, 이 물건 원가에 비해 3%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보통 이제 위안화가 200원일 때 계산하면 보통 뭐 250원 곱하세요, 300원 곱하세요 하시잖아요. 근데 3%면 뭐 206원 정도 됩니다. 206원. 그러니까 계산할 때 거의 200원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220원에서 혹은 뭐 210원 정도 곱하면 실제 창고까지 들어오는 원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0원이나 300원으로 계산하면 여기 남는 게 없는데요 할 때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200원, 210원, 220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구나 라를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내용은 지금 구독자님 미팅을 했을 때 고민하는 부분을 정리를 일부 해서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바로 시간 되면 바로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쟁이 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